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참 어렵고 힘이 든 그런 상황, 또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였고 지금 이제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터널이, 이 긴 터널이 언제 벗어나게 될지 참 우리가 앞이 아직도 보이지 않고 난감하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확진자가 될까 봐서 감염될까 봐서 또 내 식구라도 그런 걸 경험할까 봐서 때로는 힘이 들고 지나치게 조심하고 또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열심히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손도 자주 씻고 또 늘 단정하게 그렇게 청결한 생활을 힘쓰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좀 진정이 되고 그냥 독감 수준처럼 독감 걸린 옆집에 독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까이 좀 하루 이틀 안 가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이것도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달라질 그런 상황, 그런 때가 오겠지만은 아직은 그때를 우리가 기대는 하면서도 언제 될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라. 그런 제목,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이렇게 우리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이 다음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이것을 병용해야 된다. 전에는 예를 들면 가게를 운영을 하면 그 가게에 오는 손님,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물건을 팔고 또 이렇게 이익을 남기고 그걸로 또 이렇게 생활도 하고 수입도 또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까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을 또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또 그렇게 고객을 확보하고 물건을 또 팔고 거기에 또 수익을 내는 그런 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어쩌면 훨씬 더 바쁘게 됐고 복잡해졌다.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 한 가지만 해갖고는 수익을 못 낸다. 온라인,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고객을 확보하고 그런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 기업들,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오프라인 못지않게 오히려 그때의 오프라인보다도 지금 온라인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진, 증가된 그런 상황,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중심이 되고 오프라인은 일부분이 되는 어떤 제품이나 업체들은
오프라인은 아예 없고, 가게는 아예 없고, 지사가 이런 게 아예 없고, 온라인으로만 물건을 파는, 고객을 확보하고 거래하는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된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매출을 더 증가시키고 많은 고객들과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두 번째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한 가지 물건을 만들고 하든지 간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한 가지 물건을 만들고 그거를 때로는 그걸 구매를 해서 또 다른 제3자에게 판매를 하기도 하잖아요. 하는데 전문가가 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 6개월이고 1년이고 혹은 3년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판매 전략과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또한 여기에 추가되어야 될 부분은 한 가지 물건이지만 그것을 또 수중하고 보완해서 더 나은 물건을 만들고 더 나은 물건을 생산하고 또 그걸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런 홍보하고 판매하고 생산, 홍보, 판매, 생산, 홍보, 판매 이런 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 가는 거죠. 더더욱 좋은 것으로 더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발전시키고 그게 바로 전문가가 하는 모양이고 모습이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돼야 된다 하는 것 하나.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 온라인이라는 것이 개설돼 가지고 경쟁력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안 되면 전문화된 제품이 아닌 상품이 아니고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조금 아주 개론적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진짜 물건을 생산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생산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제품과 관련이 있는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훨씬 더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외국 물건이 있잖아요. 중국 물건, 영국 물건, 미국에서 생산된 거, 인도에서 생산된 거, 일본에서 생산된 거, 다양한 나라들에서도 생산된 제품들이 우리 한국의 사람들한테 판단 말이에요. 물론 내 물건을 미국 사람한테도 팔고 저 말레이시아 사람한테도 필리핀 사람들한테도 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에는 그 오프라인 시대는 가게 그 공간이 사실은 전부 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전 세계가 내 시장이 되고 내 마트가 되고 말하자면 내 가게가 된 거죠. 그리고 대상 고객도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뿐이었다면 혹은 그 지역, 그 동네 사람뿐이었다면 지금은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모든 인류가 내 고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안 되면 물건을 팔 수가,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더 좋은 디자인, 더 좋은 재질, 더 좋은 기능들, 그런 제품들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첫째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끈기를 갖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 6개월하고 1년하고 치울 게 아니다. 그만둘 게 아니다. 또 업종을 바꿀 게 아니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계속해. 하면서 그걸 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하고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걸 또 만들어내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를 갖고 계속해서 해라. 어떤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간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상위 1% 안에, 2%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의과대학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서도 공부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과대학이 공부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서도 정말로 하루도 그냥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날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그 시간이 그러니까 대학부터 계산하면 한 10년 이상 그 시간 동안에 정말로 인내와 끈기를 계속 하면서 공부하고 수련하고 배우고 습득하고 또 책을 읽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을 정말로 힘든 과정이고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잘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 업무의 그 일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지. 그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계산하면 적어도 15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잠자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힘든 공부와 그 과정과 수련과 그 학습과 습득과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의사가 전문의가 된단 말이에요. 끈기입니다. 끈기. 그 다음에 그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 그래서 4번째는 체력을 관리하라. 몸 관리를 해라. 그래서 몸에 해로운 거는 무조건 끊어야 되고 몸에 이롭다고 좋다고 해서 많이 섭취해도 안 되고 절제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 몸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수련과 학습과 그 과정, 끈기를 가지고 해가는 그 과정을 다 마스터하고 이수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기에 그걸 대비하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학습과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자격과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고 또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나갔다, 후회다, 후회할 뿐이다, 뭐 또 내게 그런 좋은 기회가 오겠나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은 분명히 기회가 또 올 겁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분명히 마지막 한 번이라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찬스다. 이 마음을 갖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대비하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독서하고 지식을 더욱더욱 쌓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끈기를 갖고 체력을 보강하고 그리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이렇게 영업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 행복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여기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둘이가 있었지만은 에서와 야곱이 있단 말이. 그래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단 말. 쌍둥이 형제인데 이 에서에게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기필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 그것이 야곱의 것이 되었고 에서의 것이 안 됐습니다. 못 됐습니다. 본래 에서의 것인데 에서가 그걸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것처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후회하였지만 그 기회를 다시는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인생은 덜 사람이 되고 자기 칼을 믿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야곱은 자기를 안 믿고 자기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서와 같이 말고 야곱같이 기회가 한 번 딱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이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는 발로 차버렸고 하나는 그것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은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광스럽고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